안녕하세요 라고 할 뿐입니다. 얼마 전 김선호의 전 여자친구로부터 김선호가 낙태를 강요했고 이에 여러 고통을 겪었다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김선호를 욕하며 결국 김선호는 프로그램과 광고 등을 하차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올라온 김선호 후배의 말을 인터뷰한 기사에서는 김선호는 합의하에 낙태를 진행했고 최대한 전 여자친구를 배려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여자 측에서 부당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네티즌들은 역시 김선호라면 다시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라고 할 뿐은 이 상황에 대해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언론에 의해 이미지가 하루에도 수백 번씩 바뀌는 상황을 보면서 오늘은 언론에 의해 이미지가 달라진 연예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태현 2019년 3월 KBS 예능 1박 2일에 출연 중이던 차태현과 김준호가 하차하였습니다. 당시 가수 승리의 버닝썬 사건이 정준영 몰카 영상 사건으로 이어졌고 정준영이 있던 단톡방에서 차태현과 김준호의 내기 골프 혐의가 밝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네티즌들은 차태현이 항상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버닝썬 사건 보도와 더불어 1박 2일을 제작하고 있는 KBS에서 차태현의 불법 도박 의혹을 보도하였기 때문에 큰 사회적 파장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의 여론은 사회적으로 용인이 될 수 있음에도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여론을 몰아간다는 측면과 연예인도 공인이기 때문에 의혹이 될 수 있는 일에 대해 조심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터지고 2달이 지난 5월 24일에 차태현과 김준호의 내기골프 의혹은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2달 동안 차태현과 김준호는 만신창이가 되었고 이들의 이미지는 엄청나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일부는 차태현의 불법 도박 의혹이 버닝썬 사건의 물타기나 KBS 담당 PD와의 알력 싸움이 문제가 되었다고 하며 당시 있었던 진짜 범죄를 덮기 위한 희생양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시잼 쇼미더머니 5에 출연하며 BOI와 동시에 인기를 끌었던 시잼이 2018년 5월 28일 대마초 흡연 협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시잼의 축구는 누군가의 신고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본인도 대마초 흡연을 인정했고 마약류 약물 검사에서도 양성이 나왔습니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잼은 조사 당시 대마초, 코카인, 엑스터시라는 3가지 종류의 마약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잼의 약물 검사에서 엑스터시라는 약물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시잼은 네티즌들로부터 원효대사 해골물, 미숫가루 래퍼 등의 별명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인터뷰에서 자신은 마약을 했는데 왜 검출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라는 의견을 보여줬습니다. 네티즌들은 일부러 래퍼인 척 하려고 여론을 조작한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시잼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엑스터시를 복용했지만 너무 오래되거나 소량이라서 검출이 되지 않았던가, 아니면 브로커가 엑스터시라고 사기를 쳤는데 플라시보 효과로 본인이 약물했다고 착각했던가, 둘 중 하나입니다. 너 바보냐? 어찌됐든 시잼은 약물을 한 사실은 틀림없고 이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바이바이 두바이야. 티아라 지난 몇 개월 화제와 화제를 낳았던 연예계 왕따 사건, 따돌림부터 그룹안 왕따까지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들이 일어나 연예계, 특히 아이돌계에서 늘 화제거리였죠. 지민 미나 사건, 에어프릴대 현주 사건 등 아이돌 그룹 안에서 왕따는 알게 모르게 흔하게 일어난다지만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와 서로를 폭로하고 서로가 가해자가 되는 사건은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어난 왕따 사건 말고도 연예계 왕따 사건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태초에는 티아라가 있었습니다. 티아라는 왕따 사건으로 한순간에 인기가 사라진 대표적인 연예인인데요. 전말은 이렇습니다. 2012년 일본의 대규모적인 티아라 콘서트가 열리고 왕따의 피해자라고 지목되었던 티아라의 화영이 출국 전에 살짝 빈 상태였던 다리를 콘서트에선 깁스를 한 채 나타나게 됩니다. 때문에 안무 수정과 동선을 수정한 후 콘서트를 서야 했고, 이 때문에 이후 티아라 멤버들은 화영을 저격하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러한 저격글을 한순간에 티아라가 화영을 왕따시킨다는 말들이 퍼져나갔고 티아라를 지켜보고 있던 네티즌들은 왕따의 증거들을 하나둘씩 내놓기 시작합니다. 이후 티아라 화영은 팀에서 탈퇴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티아라가 왕따를 시킨 것이라는 사실이 거의 확정시되고 사람들은 티아라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티아라 왕따 사건 이후에 나왔던 노래들을 조롱하고 욕을 하며 결국엔 관심을 끊게 되죠. 하지만 한참 뒤에 밝혀진 진실로는 화영은 왕따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2개월 전까지만 해도 멤버들과 돈독하게 지내는 모습이 있었고, 당시 소속사 사장이었던 김광수는 3개월 전 불성실하게 임하는 멤버를 탈퇴시키고 교체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등 화영의 태도가 불성실해 이미 탈퇴가 내부적으로 결정된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를 몰랐던 멤버들이 일으킨 단순 불화였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나왔던 증거들 역시 악의적인 편집으로 인해 화영을 왕따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의견 대립의 문제로 불화가 한순간에 왕따로 변질되어 그동안 티아라 멤버는 몇 년간 네티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왔으며 화영은 왕따를 당한 불쌍한 아이란 인식을 갖게 되었고, 현재 화영은 불성실한 태도가 밝혀졌지만 여전히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티즌들과 언론이 한순간에 톱스타였던 티아라를 왕따의 주범으로 몰고 나몰라라 하며 현재는 그 시절 티아라를 그리워하기까지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티아라가 그 시절 언론 플레이를 당한 최악의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현중, 가수 겸 배우로 활동했던 김현중은 여자친구 A씨 폭행 및 상해죄에 대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합의로 마무리되던 사건은 한치의 배려도 없는 양측의 치열한 공방으로 인해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2014년 8월 22일 김현중은 그의 여자친구 A씨를 상해한 혐의로 피소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자친구 A씨는 김현중의 상습적인 폭행으로 인해 전치 6주의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며 진단서와 폭행사진, 문자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김현중은 몸싸움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나 장난으로 생긴 해프닝이라며 상습폭행 혐의를 부정하였습니다. 이에 대중은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그가 맡았던 꽃보단 남자의 지우 선배의 부드러운 이미지에 영향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김현중의 이미지는 완전히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건이 종결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여자친구 A씨의 추가 폭로로 인해 끊임없는 언론 플레이가 지속되었습니다. 김현중 측 변호사가 언론사와 인터뷰한 내용을 반박하는 자료를 공개하였는데 사건의 쟁점과 무관한 김현중의 사생활까지 알려지면서 그의 이미지는 완전히 떡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김현중은 A씨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며 선처를 호소하였고 이후 둘의 사이는 다시 발전하며 재결합으로 이어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여행을 떠나고 뱃속에 아이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막장은 없는 사랑과 존중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뭐미? 언론에 의해 이미지가 추락한 연예인들은 부디 올바른 정보를 다시 전달해 좋은 이미지를 다시 얻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라고 할 뻔이었습니다.